챔피언스리그가 열리고 있는 시점에 토트넘은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주목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오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 일요일 저녁에 있을 전쟁에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시즌 6라운드가 열리게 되는데,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아스날 팬들도 토트넘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보니까 무조건 이긴다라는 느낌보다는 긴장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아스날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통해서 그 분위기가 달라지고 아스날이 자신감을 제대로 찾았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주목되었거든요. 아스날이 아인토벤을 상대로 어떤 성적을 거두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거라 예상했는데 분명 구역승 정도로는 안 됐습니다. 5라운드까지 결코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혹시나 비기거나 그러면 더 위험했죠. 아스날 입장에서요. 그런데 이 경기를 홈에서 4대 0으로 대파시켜버리면서 이제 토트넘이 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4대 0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골도 많이 넣고 실점도 하지 않는 완벽한 스코어잖아요. 아인토벤은 현재 리그 4경기에서 전승을 달리고 경기당 평균 득점 3득점에 4경기에서 1실점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기세가 매우 좋았습니다. 물론 아인토벤이 상대한 팀들은 하위권 팀이긴 합니다. 그래도 네덜란드 리그가 프랑스 리그보다 더 윗단계라는 분위기도 있고, 네덜란드 명문 팀들은 그래도 한가닥 한 저력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무조건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응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4실점 초토화. 이건 둘 중에 하나죠. 프리미어리그와 아스날의 수준이 매우 높거나 아인토벤이 강팀이 아니거나. 우선 확실한 건 아인토벤은 강팀이 아니다라는 건 동의하실 겁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이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미 4일 만의 경기고 이 경기 후에 3일 쉬고 프 런던 더비가 있음에도 최상의 전력으로 아인토벤을 상대했습니다. 우선 왼쪽 윙어 주전 마르티넬리는 예고대로 명단 제외가 되었고, 아스날은 4-3-3 포메이션으로 레안드로 트로사르, 가브리엘 제주스, 부카요 사카, 카이 하베르츠, 데클란 라이스, 마르틴 웨데고르, 알레산드로 진첼코,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윌리엄 살리바, 벤 화이트, 골키퍼에는 다비드 라야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토트넘에서 먼저 원했던 라야 골키퍼는 아스날의 메인 골키퍼가 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 라인업은 토트넘 입장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라인업이었습니다. 이 선수들이 체력이 고갈되길 바라야 하니까요. 아스날은 전반에만 3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갔는데 11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뮌헨과의 경기를 비교해 보니까 아스날은 전반에만 63km를 뛰면서 뮌헨, 메뉴보다 거의 4km 이상을 더 뛰었습니다. 런던은 비까지 내렸기 때문에 이런 전투력은 아무래도 인간의 체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전반에 너무 완벽한 경기로 초반에 사카가 웨데고르의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키퍼가 막은 세컨볼이 흘러나오는 걸 득점하고, 트로사르가 예리하고 정확한 구속으로 슈팅하면서 골맛을 보고 제주스도 완벽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르테타 감독도 감독 데뷔 후 첫 챔스인 만큼 이 선수들도 모두 챔스 득점이 처음입니다. 제주스만 아스날 유니폼을 입고 첫 챔스 득점인 거죠. 후반에도 아스날은 여전히 좋은 경기력을 유지했고 웨데고르에 맞먹은 왼발 중거리 슛까지 꽂아 넣으면서 4대 0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인토벤 골키퍼가 선방을 과감하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사카에게 어시스탄 급의 세컨볼이었습니다. 또한 트로사르의 골은 아인토벤 헤딩 패스미스부터 역습을 제대로 당하면서 일어났죠. 세 번째 골은 아인토벤의 허술한 수비로 뒷공간을 내주면서 당한 결과였고, 네 번째 골도 아인토벤이 웨데고르를 쉽게 슈팅하도록 두면서 일어난 참사였습니다. 당연히 토트넘도 이렇게 플레이하면 패배하겠죠. 아스날은 공격진 3명과 웨데고르가 주고받는 합작으로 공격 포인트 7개가 나온 겁니다. 또한 살리바의 여유로우면서도 공격수를 농락하는 테크닉도 대단해 보이고, 라야 골키퍼는 최소한 랜스데일 골키퍼보다 빈틈이 더 적어 보였습니다. 자, 쫄 거 없습니다. 우선 토트넘이 아인토벤보다 강하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아인토벤 정도는 아스날이 쉽게 압박을 풀어내면서 빈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원 싸움에서 메디슨 대 웨데고르 막상막하고, 비수마는 라이스보다 다른 면에서 더 강점도 있습니다. 하베르츠, 아스날의 암과도 같은 분이라서 토트넘전에 나오길 바랬는데
풀타임을 뛰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아스날이 전력상 살짝 우위에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아스날 홈 경기라는 것도 이점입니다. 그렇다고 토트넘이 다 밀리는 것도 아니죠. 우선 일주일 쉰 체력 만땅에서 상대와 전력이 비슷하다면 분명 토트넘의 충분한 가능성이 있죠. 아스날 아인토벤 경기는 비의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우 신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런던 더비는 다릅니다. 아마 신경전도 엄청 나올 것이고 그건 로메로와 히샬리송에 맞겠죠. 서로 다 더 타이트하게 압박하면서 위협을 가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체력이 따라주지 못하면 크게 당합니다. 그런 면에서 토트넘은 전반부터 무조건 강하게 나가야 하고 최소한 이번 아스날처럼 63km 이상을 뛰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후반에 다른 양상이 될 것입니다. 아스날도 선발 라인업 외에 벤치가 좋다는 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체력이 고갈될수록 선수 교체를 하더라도 조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스날은 이 챔스의 승리를 위해서 웨데고르는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웨데고르 뿐만이 아니라 화이트, 살리바, 마갈량이스, 웨데고르, 하베르츠가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이 중에 몇 명은 지난 주말 경기에서도 풀타임이었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당장 한 경기 한 경기에 다 걸어버린 경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쉬운 건 후반전에 아인토벤도 포기를 했는지 아스날이 설렁설렁이었다는 거. 경기 후 아르테타 감독은 아름다운 밤이라면서 매우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과 분위기였다는 듯 도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양보 없는 공격 축구에 전력 비슷하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토트넘의 페리시치가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부상으로 시즌을 날리게 됐다는 속보가 전해졌는데 전력상 아쉬움이 남을 수 있지만 어차피 히샬리송 스트라이커로 내세울 거라면 왼쪽엔 손흥민과 솔로몬이 있으니까 문제없고 왼발 윙어가 왼쪽에 있는 것도 그렇게 어울리진 않았잖아요. 우선 전력에 큰 차질은 아닌 걸로. 런던 더비는 아마도 선수들의 퀄리티 높은 장면의 골보다 실수로 인한 치명적인 실점 혹은 세트피스로 인한 실점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선수들이 너무 흥분하다 보면 꼭 사고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무엇보다 손흥민의 부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포럼에 참석해서 손흥민은 지난 시즌이 인생의 가장 최악의 시즌이었다고까지 고백했는데 결국 뜻하지 않은 부상들로 고생을 했습니다. 우선 경기에 홀딩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 모두 수준 높은 경기력으로 레전드 경기 만들어주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최근 토트넘이 겨울에 이반 토니를 영입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던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런던 더비 승자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흰수염고래였습니다.